우리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시장 힌트 얻어봐야 됩니다. 본부장님 오늘 어떤 이슈 TMI 가지고 오셨는지 네. 해리포터처럼 멋지게 열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재건입니다. 재건 네, 쪽입니까? 우크라이나 일단 재건주. TMI 쪽으로.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쪽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 쪽이 최근에 다시 또 움직여주고 있고 재건주들도 최근에 좀 과도하게 납폭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일부 영향을 받아서 좀 주가에 좀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지 이게 아직까지 재료 소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의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도 재건이거든요. 결국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종식시키는 부분들이 하나의 또 숙제일 수가 있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휴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지금 다시 만나는 부분들 이야기도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재건주들이 또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재건주들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에 좀 강한 수급이 또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전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가 좀 문제인 거지. 트럼프가 결국에는 임기를 딱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쟁에 대한 종식 그쵸,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정말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워낙 뒤 안 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로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또 친하잖아요. 네. 친분이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종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그 이후로는 일단은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겠죠. 이제 종식이 됐기 때문에 재건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시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줄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제로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폐허가 되어 있고 얼마나 또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건설을 또 인프라 투자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규모에 따라서 이 금액도 천차만별이 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최근 좀 과도하게 주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도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정치 리스크, 이 공포 속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탄핵에 관해서 이제 거부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또 이제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 러시가 이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급격하게 지금 오는 시장에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불확실성 해소를 계속 지켜봐야 되진 않을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정치적인 것만 놓고 보면은 지금 판도는 일단은 가결적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일단 시장의 밴드로,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투자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쵸.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못 내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실적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탈 규모가 커졌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였던 건데 이게 결국엔 투자 매력도를 많이 증진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이번에도 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일단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겠죠.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죠. 근데 지금 움직이는 정황이나 흐름만 놓고 보면은 거의 판도는 좀 기운 것 같기는 해요. 판도는 좀 기운 것 같기는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 규모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변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지금의 집권 정당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변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 좀 붙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단 환율이 좀 내려가줘야 됩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싶어도 강하게 못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 좀 들어와주면서 일단은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또 그 변수가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가격은 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싸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비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이 시기적인 부분들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겠다 하게 되면 아마 과열까지 또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지금은 확실하게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되 현금성이 한 40% 아니면 한 50% 정도를 좀 매수 포트를 좀 담아두시고 나머지 50% 현금성 자산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추가 대응을 하는 거죠. 네. 50%는. 그런 식의 지금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전략 잡아볼 때 어떤 종목일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내일 시장 기다리면서 앞으로의 시장 기다리면서 최진욱의 승부주 한번 본부장님 직접 열어주시면 멋지게 좀 열어주세요. 네. 멋지게 어떻게 열어줄까요? 한번 못자 입고 막 이런 거 해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SG. 네, 아이고 멋집니다. 네. SG. 네, SG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스콘의 점유율이 너무 높은 기업이에요. 국내에서도 이미 아스콘 쪽의 점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아스콘 사업 특성상 해외 쪽에 대한 부분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SG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쪽에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해외 쪽에 또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뒷전으로 지금 해외 쪽 특히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아스콘 사업이 지금 진출이 이번에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일단 붙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성장의 본질은 이 에코스틸 아스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이제는 초입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아스콘 쪽에서는 국내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아스콘 정비 사업 쪽은 아마 SG가 거의 다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단순히 그냥 테마라든지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까지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SG가 충분히 강한 좀 상승 반등을 이뤄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재건 쪽만 딱 놓고 보면은 거래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SG가 높아요. 그러니까 SG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ST텍이 두 번째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건 쪽 하게 되면 이 두 대장주를 많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SG가 워낙 대장 역할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 포진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G를 좀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저는 매수가 충분히 지금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일단 저는 뭐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4일 전에 종가를 찍었던 부분이죠. 저점을 찍었던 라인을 좀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요. 여기를 이탈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앞전 고가 박스권까지 치고 가려는 움직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3,700원 좀 많이 간다 하게 되면은 앞전 신고가 영역 부근대까지도 일단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을 해당 말씀드린 가격대로 좀 잡으시고 목표가는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까지 홀딩을 유지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도 쭉 들어봤습니다. 재건 관련주로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재건 테마를 다시 한번 승부로 공략을 해보는 것이 테마적인 성격에서는 옳은 선택일 것인가? 오히려 최근에 낙폭이 다행이었던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사실 낙폭이 나온 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일단은 반도체랑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지금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은 아니고 전쟁이 종식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로만 놓고 보면 가격이 지금 전부 다 비싸긴 합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모든 종목군들이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워낙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의 주장이 견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전쟁 종식이 좀 하루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측면의 기대감은 다시 계속해서 들어와 줄 수 있는 지금 구간대까지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가 유동성, 특히 이제 매수라든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호가, 이 물량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모든 종목군들이. 그러다 보니까 적은 대금, 특히 지금 제한적인 시장 내에서는 적은 대금으로도 충분하게 변동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급등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좀 하락을 좀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좀 주가가 눌림이 나왔던 게 한 번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재건 테마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짧게 내일 시장에 관한 전략 한마디만 좀 들어보고요. 본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상승은 충분하게 촉발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과 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정말 특별한 이슈가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오늘같이 전체적인 골고루 좀 섹터의 순환매가 좀 돌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일단 저는 굉장히
당장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은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렇죠. 그렇다게 되면 결국에는 게임 쪽도 최근에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 쪽도 최근에 또 다시 좀 많이 빠졌잖아요. 엔터 쪽도 지금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반도체도 저는 좀 기회이기는 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나 기회가 너무 기회가 많은데 많네요. 지금 네. 기회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회 안에서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저는 매수를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